buongiorno 아미치. 지금 현재 이스트가 없는 포카차 시리즈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포카차 디 레꼬입니다. 포카차 디 레꼬는 뭐냐면 레꼬 지방의 포카차라는 뜻이에요. 이제 포카차가 또 유명한 지역, 저번에 제가 근처 또 다루긴 했는데, 이탈리아 서쪽의 장아 이 앞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제노바라고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노바에서 약간만 내려오면 거기 굉장히 작은 마을이 있어요. 레꼬라는 지역인데, 이쪽에 포카차가 또 굉장히 유명해요. 이 포카차의 특징은 뭐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얇은 포카차예요. 여기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중간에 치즈가 들어가고, 요거 저도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던 그런 그 포카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카차의 정말 큰 특징은 사실은 치즈에 있어요. 얇게 피고 치즈를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스터프된 이런 피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들어가는 치즈가 한국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프레세체 치즈라고도 부르지만 스트라키노라고 하는 치즈예요. 혼용해 쓰고 있는데, 스트라키노 치즈 같은 경우는 스트레카레, 약간 좀 피곤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피곤하다. 알프스 남쪽의 그 새우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젖을 짜서 굉장히 농축된 치즈로 만들었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이 스트라키노 치즈가 사실은 굉장히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생치즈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버터 같기도 하고 생크림 같은 건데, 그거를 쫙 농축시키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리코타나 코티즈랑은 좀 다른 그 버석버석한 식감이 아니라 굉장히 질감이 비단 같은 그런 치즈고, 약간은 쫀득한 느낌이기도 해요. 생치즈이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다른 치즈는 뭘로 대용할까 하다가, 여기 딸레조 치즈라는 게 있어요. 딸레조랑은 완전 다른 치즈긴 해요. 이렇게 뭐 겉에 이런 것도 없고 껍질도 안 생기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질감을 보면 약간 좀 비슷해요. 물론 이게 조금 더 냄새도 이렇게 약간 좀 꼬릿한 냄새도 있고 조금 더 숙성된 치즈인데, 그건 생치즈. 굉장히 유지방률이 한 50% 넘는 굉장히 부드러운 치즈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대용해서 이 치즈를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비슷해요. 단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큰 판에 돌리는데 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용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볼게요. 그 특징이 굉장히 크고 얇고 스트라키노 치즈가 들어간 그런 특징인데, 조금 아쉽게 짝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물 조금만 일단 넣을까? 이거? 같이 넣고 보통 많이 하는데, 가정용으로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량을 할 때는. 자, 밀가루는 이탈리아에서는 중력분을 쓰는데 오늘 중력분이 없어요. 과감하게 강력분. 자, 올리브 오일 들어갈게요. 오일이 좀 많이 들어가요. 밀가루의 10%. 올리브 오일은 한 번에 넣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하고 섞이지 않잖아요. 물이 밀가루를 만나면 우선 전분하고 글루텐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오일이 들어가면 그걸 방해를 해요. 글루텐 결합하는 거. 사실은 방해된다는 거지 안 된다가 아니에요. 오일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장성이 좀 좋아져요. 밀가루 글루텐이라는 놈은 글루아딘과 글루테닌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얘들이 결합할 때 늘어나는 성질과 그 다음에 당겨주는 탄성이 있는데, 오일을 넣으면 탄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장성이 좋아져요. 왜냐면 그거는 오일이 약간 가소성이 있다고 하는데, 가소성이 또 어렵지. 이게 말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성질이 변해서 그들이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글루테닌 성질이 강하면 잡아서 탄성, 그러니까 스프링같이 막 당겨주는 현상이 강한데, 가소성은 뭐야? 밀에서 딱 돼 있으면 그걸 유지하려는 성격이 있어.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가지고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오일을 집어넣으면 유지의 특징인데 가소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탄성보다는 가소성을 조금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일을 집어넣으면 그게 좀 늘어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터 넣어도 되나요? 버터는 들어가면 향이 좀 강해지잖아. 버터 되지. 버터 더 좋지. 버터는. 식용유는요? 되는데, 야, 이거 레꼬 피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또 그렇잖아. 야, 안 그래도 치즈 이거 써가지고. 분할을 좀 할게요. 300g 대 200g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뚜껑 밑에 깔 거. 굴리기 좀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충분히 빼주고 천천히 움직여서 글루텐이
잘 잡힐 정도까지 해주면 돼요. 조금만 안정화시킨 다음에 한 10분 후에 바로 작업을 들어갈게요. 사실 랩보다는 우리 면포 쓰는 게 좋아요. 면포. 크레센자 치즈나물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데 딸레지오 같은 경우는 숙성 치즈이기 때문에 이런 껍질들도 있고 해가지고 껍질 좀 벗겨내고 쓸게요. 굉장히 숙성이 많이 됐네. 이거는 다른 맛이 나오겠는데. 자, 이런 치즈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과숙성이 됐는데 크레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만 굉장히 하얀 그런 치즈예요. 굉장히 강한 치즈네요. 지금 딸레지오가 보니까 모든 딸레지오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강한 치즈네 보니까. 뭐 부리 같은 거 좀 쉽게 구하잖아. 부리 같은 걸로 해도 될 것 같아. 질감은 좀 비슷해. 치즈가 너무 냄새가 강해서 레꼬 지방의 그거랑 좀 다른 맛이 나오겠지만 뭐 나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다가 오일을 충분하게 발라주고 동그랗게 펴주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거기 가보면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만하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천천히 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려주시고 손가락이 이렇게 좀 펴가지고 굽혀서 해야죠. 손 찢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늘어납니다. 가운데가 좀 두꺼우면 가운데는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좀 두꺼운 데 얇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얇은 데는 놔두고 두꺼운 데 이렇게 해서 늘려주시고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판도 사실은 이렇게 높지가 않고 낮아요. 두꺼운 부분은 잘라낼게요. 살짝. 원래는 크레센자 치즈 없으니까 딸레지오. 그리고 뚜껑 덮어야 돼요. 뚜껑. 자, 이 정도까지 늘리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덮을게요. 어차피 잘라낼 거기 때문에 올록올록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부풀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주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한두 번씩 찢어줘요. 이렇게 올리브오일. 자, 하다 보면 축소하면서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어요. 레꼬 지방에서는 315도로 구워요. 315도. 근데 저희 온도는 250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아랫불에서도 굽고 윗불에서 올리겨서 계속 굽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완성을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틀이 좀 높았어요. 모양이 좀 약간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어야 되고. 근데 질감이나 생김새는 비슷해요. 자, 한번 잘라 먹어볼까요? 잘라놓고 나니까 좀 비슷하다. 자, 이런 스타일의 포카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랩에서 먹었던 것보다 좀 맛있긴 해요. 자, 치즈가 숙성 치즈다 보니까 좀 더 풍미도 있고 짭짤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의 레꼬의 포카차 같은 경우는 크리미한 맛, 약간 시원한 지방 맛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느끼한 것보다는 풍성한 그런 맛이 나요. 자, 오늘 이렇게 포카차 디 레꼬를 한번 해봤는데요. 맛에서는 조금 치즈 때문에 아쉬웠지만 좀 질감이나 형태는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다른 치즈로 해가지고 응용해도 되고요. 독특한 식감, 치즈 있는 부분은 약간 부드럽고 없는 부분은 바삭하고 바삭함과 부드러움, 그 다음에 고소함이나 혹시나 진한 녹진한 치즈까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포카차예요. 이탈리아의 그대로 그 맛은 안 됐지만 또 나름 또 새로운 좀 재밌는 포카차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후회 없을 그럴 포카차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